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장, 즉 사무실에 관한 매너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시작은 출근 시간이죠.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9시입니다. 그러나 9시라는 의미는 뭐냐?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지 사무실 문을 9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이 12시라고 하면 12시가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이지 학생들이 10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우리는 사무실에는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10분의 예는 굉장히 큽니다. 컴퓨터를 켜고 차 한 잔을 준비하면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 10분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켜고 우리의 뇌를 업무 모드로 전환하는 워밍업 시간이 한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9시가 되면 9시가 되면 워밍업 된 머리를 그대로 들여서 업무에 돌입한다는 개념이죠. 허겁지겁 9시에 들어와서 10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숨을 고르는 사람과 10분 일찍 와서 여유있게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의 성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떤 부하 직원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음은 사무실 복장입니다. 요즘은 자율복장을 권장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 자율복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 등산복이나 너무 편한 트레이닝복 이런 것들은 좀 오피스 의상으로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자율복장의 진정한 의미는 불편한 넥타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차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출근해서 직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굉장한 사무실 매너의 하나의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나 외근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근무 시간에는 가급적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나에게 급한 용무가 있는 동료가 내 자리를 찾아왔을 때 말없이 비어 있다면 협업이 또는 흐름이 끊길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울 때 예를 들어서 회의나 손님 방문 시에는 반드시 주변 선임이라든가 동료들에게 행선지와 목적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것이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가 있는데 2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시 이후에 오겠습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는 동료들에게 큰 예측 가능성을 주죠. 교육이나 출장처럼 장기한 자리를 비울 때는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업하는 관련자들에게 미리 일정을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나에게 올 전화를 대리인에게 착신 전환해 두거나 부재 중 이메일 자동 회신을 설정해 두는 것은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메일 제목에 부재 안내를 달고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처나 대리인을 명시해 둔다면 외부 거래처 사람들한테 또는 외부 거래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거나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사진에서 보는 out of office 메모처럼 나의 상태를 명확히 디자인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복도나 계단은 공적인 공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동 중에 동료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업무 중이므로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기보다는 가벼운 목례와 눈인사를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회사 건물 안에서 길을 헤매는 듯한 또 다른 부서를 찾는 듯한 이러한 외부 손님을 마주쳤다면 모르는 척 지나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어디를 찾으시나요?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훌륭한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 시간이죠. 칼퇴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매너가 좀 있어야 합니다. 퇴근 준비를 근무 시간 중에 미리 하는 것은 동료들에게 나는 벌써 마음이 떠났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퇴근 전 5분 동안은 오늘 한 일과 내일 할 일을 정리해서 책상 위를 깨끗이 치워보세요. 정돈된 책상은 다음날 출근한 여러분에게 상쾌한 시작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동료와 상사에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퇴근 매너는 여러분이 책임감을 보여주는 마지막 1%다, 1%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의 매너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기타 공공장소에서 많이 듣죠. 휴대전화를 좀 진동으로 해놔달라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이 휴대전화가 공공장소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유튜브를 보던가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휴식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죠.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통하는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 불가결한 전화라면 짧고 조용하게 끝내고 이어폰을 낀 채로 통화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니 직접 기계를 입에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카메라 기술이 좋아지면서 길거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낯선 타인의 얼굴이 찍히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즉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회의 중이나 사교 활동 중에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이 자리가 지루하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대적이고 바람직한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공공장소의 매너 중 흡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타인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매너가 요구됩니다. 흡연 시, 즉 담배를 피울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피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흡연 구역이라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주변에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매너이면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행 중에 흡연,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담배 연기를 통해서 샤워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면 행인에게 연기가 가지 않는 구석에서 멈춰서서 피우고 난 꽁초는 절대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또 담배를 피운 직후에
바로 엘리베이터나 좁은 사무실로 들어오면 옷과 몸에 밴 담배 냄새가 주변 사람들한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밖에서 냄새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자담배는 연기가 적다고 해서 실내에서 피워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담배 역시도 연초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내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은 선택할 수 있으나 비흡연자의 쾌적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품격 있는 흡연자의 매너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의 매너 중 산책로라든가 공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장이나 공원, 해변 등은 우리가 누리는 공공장소입니다. 특정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매너는 나가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탈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행위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공공장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공장소마다 통용되는 기본 매너가 있죠. 공원에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를 보여야 하고, 산책로에서는 우측 통행을 지켜서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도 그 공간에서 쾌적하고 또 쉬고 싶기 때문이죠. 상황과 장소에 맞는 매너 있는 행동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이라면 또 우리 집 각 방을 제외한 공용 공간인 거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한다면 아주 상대방과 내가
함께 공존하는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장소의 매너 중에서 도서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고 하죠. 도서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식을 축적하는 데죠. 또 서로가 책이 많이 있고 그 책을 이용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 또 나의 품격을 갖춰가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도서관은 지식의 전당이자 침묵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매너는 바로 소음을 내지 않는 거죠. 즉 소음 통제입니다. 가방을 내려놓을 때 조심스럽게, 걸을 때도 발소리를 낮추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무소음 마우스나 키보드 스킨을 사용하는 것이 동료 학습자들에 대한 예의고 매너입니다. 도서관 내에서의 취식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껌을 씹는 소리라든가, 포장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지정된 휴게 공간에서만 섭취해야 되는 거죠. 도서관 안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말 그대로 금물입니다. 진동 소리조차도 도서관의 정막 앞에서는 크게 들릴 수가 있으니 무음 모드로 설정하거나 아예 가방 깊숙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가 오면 조용히 복도로 나가서 통화해 주세요. 또한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 이른바 우리는 메뚜기족이라 그랬죠. 자리 사재기라고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도서관이 지향하는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길 위에서의 매너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 원칙은 우측 보행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이 우측으로 정렬할 때 사고 없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죠. 자, 흥미로운 매너 중 하나는 보행 시의 상석입니다. 일행 중에 연장자나 상급자가 있다면 길 안쪽에 모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건물 쪽으로. 반대로 하급자나 남성이 차도 쪽으로 서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글로벌 표준 매너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을 때에는 길을 가득 채워서 다른 보행자의 앞서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1열이나 2열로 걷는 배려도 필요가 합니다. 또한 혼잡한 도로 한복판에서 지인을 만나 반갑다고 오랫동안 멈춰서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벽이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길가 한편으로 이동하거나 카페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매는 내가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